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헌 윤봉길, 수당 이난규, 이련 신현상, 이루 김한종, 면함 최익현, 추사 김정희 등 예산 6현의 보훈과 학예 정신이 살아숨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6.25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 포화 속에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길거리에는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휴전 이후 폐허로 절망에 빠진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정부에서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1억 5천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구로공단을 세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5,099명의 전사자를 비롯하여 커다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고엽제 피해로 14만여 명이 아직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이러한 희생 속에서 월남전 당시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국군 현대화 사업과 유무상 차관 등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는 등 경제 대국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달러로 당시 한화로 14,040원으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 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은 34만 2천원으로 미화 650달러를 받았습니다. 6.25 때의 전사자와 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성인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3%, 청소년은 57%만이 참전하겠다는 자료를 접하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우리 도에는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가 12,983명이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목숨을 바치신 희생과 헌신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민선 7기 충청남도를 복지수도 건설을 선거 공약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전 시군에서 월 10에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통해서 살아생전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지침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별로 지역 거점 병원 2개소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 요양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로 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책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현재 충청남 도내 22개소 48실 2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동 간병인이 필요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수는 1인당 급성기 30일, 노인 요양병원은 45일까지 가능하며 회복지원, 재입원 시 담당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간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식사지도, 위생, 청결, 운동, 복양 및 활동 보조 등 환자의 회복과 편의를 필요로 한 사항으로 이를 수행하는 간병인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4대 보험 및 간병배상보험의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실의 설치 기준상 간병실의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환자는 성비의 대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 여성 입원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남성 환자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 환자 2, 3명을 위한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기엔 병원이 지닌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을 환자 숫자에서 병실 숫자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정기술 의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적정기술은 첨단 기술이 구현되는 현대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하여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친환경 인간중심의 기술입니다. 최근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귀농 기촌 인구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정기술로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흙탕물이 아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필터를 통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발명으로 각종 수인성 질병을 막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정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충남농업기술원에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 도내에 활동하는 적정기술 관련 조합과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 적정기술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뒤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적정기술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 자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충청남도 적정기술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등 전체적인 적정기술 사업의 의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적극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일손보조를 도와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실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맞춤형 시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책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수상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불법 체류 비율은 1.9%로 매우 나타났으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고용주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거주시설 의무화 등 필수 준수사항도 명시하여 법 위반 시 향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 계절 근로자 사업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움도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 인원을 5명으로 확대하였고 영농조합 법인에게도 사업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향후 1회 최대 5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 다수의 농어업인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지역별 농어업 분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42개 시군 2,822명 중에서 충남은 5개 시군에 31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운영 현황은 전국 총 41개 시군 2,597명 중에서 충남은 2개 시군에 7명만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시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촌 인력이 풍족해서 사업 실적이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번기에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